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날씨가 그리 좋지 못한 상태인데 일기예보 보니까 비는 안 온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만 지나면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네, S&P 500은 0.13% 하락, 나스닥은 0.27%, 다우존스 지수는 0.18% 하락하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로써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더욱 멀어지고 있는데요. 네, 검은 목요일 이후 상관관계가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 긍정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계좌로 1699개가량의 비트코인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1127만 달러 규모가 이체가 된 것인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한 것이죠. 네, 보통 이러한 움직임은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어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 관한 소식인데 최근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2주간 2억 달러 규모의 추가 발행이 있었는데요. 네, 미 연준의 2조 경기 부양책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들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 또 추가 발행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는 6천만 USDT를 신규 발행을 했는데 올해 들어 26번째, 26번째의 대규모 발행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미 연준의 무제한적 달러 발행 이후 테더도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언급되는 검은 목요일 이후 테더의 수요가 많아져 테더를 발행한다고는 하지만 2017년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 때도 테더의 추가 발행이 엄청난 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장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나오는 상태이죠. 네, 이렇게 추가 발행을 하게 되면 USDT의 시가총액 또한 상승을 하겠죠. 네, 2월 중순 이후 USDT의 추가 발행 이후에 이제 시가총액이 총 20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약 38%가량이 증가를 한 것인데 네, 이러한 추가 발행을 계속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네, 시가총액의 상승의 결과로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뿐 아니라 거래소로의 USDT 순유입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주요 11개 거래소의 USDT 월렛 520억 원의 순유입이 있었는데요. 네, JGG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지난 24시간 주요 11개 거래소의 월렛에 유입된 USDT는 약 3,05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과연 거래소로의 USDT 순유입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보았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현재의 흐름을 유지시에 비트코인이 더욱 높게 상승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500에서 6,600달러 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상승 돌파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OKEX 소속 애널리스트 네오의 경우는 최근 3주 비트코인의 시세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저점이 5,650, 5,850을 거쳐 전날 6,150달러까지 올라왔다며 이는 롱 세력이 점차 돌아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저점 매수를 위해 기다리던 투자 인원들이 슬슬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네, 다만 6,800달러 테스트는
테스트 실패는 상승 여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오늘 비트코인이 6,500에서 6,600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상승 돌파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세 반락 후에 저점이 얼마나 올라올지 지켜봐야 한다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도 현재는 비트코인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6,600달러 선을 넘어선 6,700달러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도 0.175달러 선을 회복한 후에도 여전히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0.1785달러 선을 지킬 수 있다면 반등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XRP의 경우도 비트코인의 상승에 힘입어 이제 0.1774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의 상승보다 더욱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만우절 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엊그제 4월 1일이 바로 만우절이었습니다. 이 만우절로 인해 실시간 검색어 등 도배가 되었고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대표적인 시황 사이트죠. 코인마켓캡에서 화장지 토큰이 올라오는 등 거짓말로 장난을 치는 날인데 이 만우절 때 유독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우절 랠리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9년 4월 1일 만우절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25%의 상승이라는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만우절 랠리 2019년에는 25% 상승을 했다라며 제목이 시작되고 있는데 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주말 최저치였던 5,800달러에서 16%나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지난 4월 2일 보인 25%의 급등과 비교해 많은 수치의 상승은 아니지만 올해 가격과의 비교를 투자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2019년 4월 1일 만우절에는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보였었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2019년 4월 1일이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던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실시간 검색어에 비트코인이 올라오는 등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죠. 네, 그 이후 3개월 동안 3,000에서 이제 13,000달러까지 작년 최고치에 근접을 했었습니다. 이후 하락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주변에서 연락 오고 비트코인 지금 사야 되냐 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에 따라 이번 만우절에도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상승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블룸버그의 30일 내용에 따르게 되면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라 불리우는 BGCI에서 트렌드 전환점을 보기 위한 기술적 지표인 GTI 베라 컨버전시 발산 지표가 3개월 만에 매수 시그널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름이 엄청 화려하죠. 네, 블룸버그의 자체 트렌드 지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한 매도 트렌드는 끝났다. 상승장이 곧 도래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동안 이제 대규모 매도가 지속된 한 이제 기술적 지표가 암호화폐 시장의 전향적 전개를 시사하고 있다. 이제 상승이 시작할 것이다. 곧 임박했다.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이어졌던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 올해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특히 만우절뿐만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가장 큰 기대 이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월달이 이제 정말 성큼 다가오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브라질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언급을 드렸었는데 현재 남미 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 또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구글, 비트코인 검색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크 인베스트의 야신 엘만드라 애널리스트가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부 신흥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 국가의 2017년도 비트코인 검색량은 제로였지만 이번 달 급격하게 증가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야신이 트위터에 공유한 이미지에는 부르키나파소 외에도 페루, 과테말라, 잠비아, 그리고 우루과이, 케냐, 나이지리아 등의 비트코인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구글 트렌드 지수에서 남미 쪽의 검색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만 남미 쪽에서는 그 전부터 힘들었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남미 쪽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서 자국 화폐의 신뢰도를 잃어버렸다는 특징이 있는데, 네, 이것이 곧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남미 쪽에서부터의 활발한 관심 급증이 금융선진국에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으로 증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 네, 최근 들어 현재 국가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그중 프랑스의 경우 지난주 CBDC에 관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프랑스 중앙은행의 내부 보고서가 발견이 됐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 내용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중앙은행은 이더리움과 XRP를 이용 CBDC에 활용할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프랑스 중앙은행이 최근 CBDC 운영을 위해 어떤 암호화폐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중앙은행 내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더리움과 XRP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토큰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실험의 과제는 혁신 기술이 어떻게 결제 시스템과 금융 인프라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향상시켜서 자금 조달 등 원활한 금융 환경을 만드는가 하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프랑스 중앙은행 측은 CBDC의 실험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한 바가 있었죠. 네, CBDC의 속성은 다른 블록체인을 순환하는 암호화폐 자산에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것이 이제 CBDC 그 프랑스 내부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리플을 보게 되면 리플이 나오죠. 네, 이더리움도 나옵니다. 뭐 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네, 댓글상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더리움과 XRP에서 가능하다면 블록체인이 단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 과연 정말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어떠한 한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CBDC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나 XRP 블록체인 상에서 활용 및 발행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게 되겠죠. 네, 과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지, 그리고 이번 2020년도, 2021년도가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집트의 중앙은행은 현금 인출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현재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지금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이집트의 경우 은행 출금을 제한하는 가장 최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개인들은 이제 은행에서 하루 최대 635달러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317달러만 인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뱅크런을 우려한 이런 규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람들이 뭐 자산에 대해서 믿지 않고 현금화하려는 이제 은행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치닫게 되면은 뱅크런 사태, 이제 그 정부가 무너지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다 빼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 정부에 대한, 국가기관에 대한 이런 신뢰도가 엄청나게 무너지겠죠. 네, 뉴욕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이집트 중앙은행의 경우 전국의 은행들에게 일시적으로 인출한도 및 예금을 적용하라 지시를 했는데, 네, 이 최근의 움직임은 이제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국민들 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현금을 비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네, 개인들의 일일 한도는 이제 은행 지점들에서 1만 이집트 파운드 하나로 78만 원, 그리고 회사들의 경우는 5만 파운드 하나로 39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직원 급여를 받기 위해 돈을 인출해야만 하는 사업장만 한도를 면제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그 타렉 아메르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2조 3,391억 원 하나로 이렇게 은행에서 빠져나갔다 언급을 했지만 그러면서 개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지난 3주 동안 300억 파운드 하나로 2,300억 원 가량을 인출했다. 우리는 약간의 규제를 원한다. 규칙을 원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옹호자 비스가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이다. 내 돈, 내 자산을 중앙 정부가 이제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취지가 지금 딱 이러한 취지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조치까지 나올 정도면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이브, 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3월 100만 신규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일본 플레이스토어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 오픈소스 인터넷 브라우저 브레이브 같은 경우는 3월 만에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신규 사용자를 확보했다. 브레이브 마케팅 책임자가 발표했습니다. 네, 브레이브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일본 무료 앱 순위에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GMO 거래소에서 3월 18일 베이직 어텐션 토큰 상장 발표를 일본 금융청에서 관리하는 코인 화이트 리스트 취급 종목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바이낸스가 지금 코인 마켓캡을 인수하냐 마냐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맞다 아니다 찌라시다 코인 마켓캡을 바이낸스가 인수하면 객관성이 사라진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시황 정보 사이트 코인 마켓캡의 인수가 확정이 됐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한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이번 인수는 BNB와 지분 형태로 진행된다며 규모는 약 3억 달러다. 바이낸스는 코인 마켓캡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존 광고에서 거래소 월 이용료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2포인트 대비 상승한 14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의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이 투자 심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소폭 개선되었어도 극단적인 공포는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4월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4월 말에는 그래도 한 50 정도까지는 회복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 투자 심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25%, 거래량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 즉 비트코인 더비너스가 10%, 구글 검색량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2% 상승하며 83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6% 상승했습니다. 17만 4천원대, 리플 XRP가 2.5% 상승하며 21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도미너스 또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65.4%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